여러분,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갑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840조가 넘어서고요. 이게 중앙정부의 부채만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명목 GDP가 줄어들거든요. 명목 GDP가 줄어든다는 사실은요. 우리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게 더 그래요. 정부는 계속 꺼낼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무역 수지가 어떻고 수출이 얼마나 늘어났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경제 규모가 쪼그라든 거는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GDP 작년에가 1919조였죠. 올해 GDP가 1919조를 가져갈 거냐?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분기별로 적어도 460조 이상을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460조 이상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60조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460조 밑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부채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예산만 하더라도 555조 8천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들어오는 세수가 줄어들었어요. 세수의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는 좀 늘어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정세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법인세, 기업이 내는 법인세 쪼그라들고 있고요. 부가가치세, 이게 소비가 많이 늘어나야지 늘어나거든요. 부가가치세도. 경제가 활력이 좋아야지 늘어납니다. 이거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상속세는 많이 늘어나겠죠. 삼성 때문에. 삼성 11조나 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여기다 관세. 관세도 경기가 좋아야지 늘어나거든요. 뭐 수출이 좀 좋다고 하니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들어오는 세수는 줄어들 거예요. 법인세가 굉장히 제가 말하는 상속세나 관세나 이거는 굉장히 낮습니다. 비중이 가장 큰 거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예요. 이 중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내년에도 빚내서 결국은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세금 정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세. 문재인 정부는 정세 안 한다고 이야기해요. 서민 정세 절대로 안 하겠다. 보통 전세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부자 정세, 기업 정세 여기는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IMF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IMF도 앞으로 각국 정부들이 전부 다 부자에 대한 정세를 많이 할 거고 기업에 대한 정세를 많이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일이. 계속 부자 정세나 혹은 기업 정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당장 지금이야 말이 쑥 들어갔긴 하지만 그 대주주 요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내린다고 이야기하다가 난리가 났죠. 이게 또 정세였거든요. 이게 또 합산가세에서요. 가족 합산가세에서 이제 개인 합산가세로 이게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을 모양이에요. 또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가족 합산으로 10억이다. 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자 정세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요? 기업은요. 정세 중에서도 뭐 이런 정세가 다 있어. 이런 이야기 할 만큼 희한한 정세가 나왔습니다. 바로 유보소득세. 유보소득세가 뭐냐? 사내 적립금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위기를 몇 번 겪어봤습니다. IMF 외환위기도 겪어봤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어봤어요. 위기 때 누구나 도와주는 사람 없거든요. 태평성대 때는 누구나 도와준다 하지만 위기가 되면 안면 몰수하는 게 인간사 세웅지마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그래서
대기업도 마찬가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에 돈을 많이 쌓아놨어요. 위기 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기업에 돈 쌓아놓는다. 이거 세금 내라 이거예요. 세금 내라. 세금이 세율이 15.4%입니다. 15.4%. 예. 기준도 애매모호해요. 당기순이익이 뭐 얼마 났다. 그러면 그중에 당기순이익의 50%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났어요. 그러면 그중에 당기순이익 50%를 빼고 나머지 50% 50억에 대해서는 세율을 15.4%를 매겨서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예. 아니 돈 벌어서 쌓아놨다고 세금 내락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현이 된 이익에 대해서 실현이 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조세 정의에도 맞는다는 이야기. 근데 사내 유보 소득은요. 미실현된 수익이에요. 실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세율을 15.4% 매긴다고 하니까 중소기업들이 난리가 났죠. 쉽게 말하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 아유 죄송합니다. 말이 막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 그야말로 죽으려고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전부 다 누가 그래요. 중소기업들은 경기의 불확실성이나 신사업이나 이제 앞으로 못하겠다 이거예요. 투자계획 안 한다. 예. 투자계획 안 한다. 사업 비용 상승 대비라고 해놨죠. 이게 최저임금을 함부로 올리니까 그런 거예요. 함부로 올리니까. 결국은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도 때린다고 하니까 미칠 노릇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칠 노릇이다. 중소기업이 지금 다 반대. 대기업은 말할 수 없어요. 안 그래도 적폐 세력인데 대기업들이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너 못된 놈 하고 잡으려고 들겠죠. 실제 중소기업에서는요. 악소리 내면서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90.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90.2%가. 아니 뭐 다 때려치우고요.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왜 세금을 때리냐.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요. 뭐 기업 자율성 침해라든가 뭐 R&D 투자 위축이라든가 실제 현금으로 보유한 게 아니라 땅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왜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냐.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요. 여당도 야당도 좀 반대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중소기업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야당도 마찬가지 반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밀어붙이겠다는 십상입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 말은요. 이게 진짜 의외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패싱을 당했어요. 예. 경제정책은 청와대가 했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민주당이 하고 이랬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표 소송이 있었습니다. 사표 소송이. 본인이 뭐 진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이는 것은 정치 쇼처럼 보였거든요. 보여주기 쇼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계속 반대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반대하면 또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쇼를 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감이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이거 법으로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짱돌이 빗 맞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모르는 던진 돌에 지나가는 소가 맞듯이 말입니다. 딱 그 짝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유보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결국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이 정세는요. 개인 정세도 마찬가지. 개인 정세 특히 부자 정세도 마찬가지. 심지어 기업에 대한 정세. 이거 기업이 유보금 많이 쌓아놨으니까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세금을 때리고 앞으로도 세금을 때리는 건 계속 될 거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도 부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요. 공시지가 올리면서 보편 정세까지도 계속 때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미친 정세가
국민의 삶, 서민의 삶까지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뭐 두고 볼 것도 없습니다. 내년에 들어올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미친 정세는 계속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